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1선에서 공방 그리고 약간 극복을 한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매도 약간 우위였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흐름이 그닥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은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에 또 오늘은 이제 기존 주도주가 반등을 하면서 균형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요 전기가스는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 유틸리티 업종은 저는 장래성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상 독점이니까. 독점에 앞으로 수소차가 그러니까 계획성 있는 주행을 하는 거, 트럭이나 버스 같은 이런 대형 계획성 있는 주행을 하는 차종에는 수소차가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승용차는 이제 전기차로 대체가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자동차가 전기로 바뀌면 전력 사용량이 3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그 이상의 어떤 주행, 예를 들면 싸니까 주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자율주행이면 더 주행 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전력 사용량이 장기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생수소는 거의 버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뭔가 돈을 받고 팔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전기가스의 오늘 반응은 뭔가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가 반등하면서 시장이 양호했고, 중소형주가 어제에 이어서 균형을 조금 더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의약품도 낙폭이 커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화학은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 일단 영신금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대응이.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장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봉으로 요게 어쨌든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장중에 이걸 극복하고 이것도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악을 하는 흐름을 보였다. 요거는 저항 두 개를 한 방에 돌파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닥에서 반등, 아직까지도 요 추세, 짧은 추세긴 하지만 이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뜸들이다가 밴드 상단까지 가면서 안정을 찾으면 코스닥 지수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이걸 상쇄를 하는 흐름으로 가서 감사 보고서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3월 말 4월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종목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서 검색을 해야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였지? 답답하네. 일단 보유 종목 살펴보면 이원 컴포텍은 어제 반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 뜸을 들였는데, 어쨌든 이 전환사채가
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거 119% 수익 나고 여기 들어온 거라서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사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아니다 싶으면 이제 손절을 해버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HN 벅스는 줄 따라 잘 올라가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최고가입니다. 이날이 더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못 지켰고 이날도 못 지켰는데 오늘은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약간 기대를 할 만한 거 아닌가. 왜냐면 계속 윗꼬리만 나오다가 드디어 몸통이 나왔으니까 조금 확률적으로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리고 뭐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 윗꼬리는 결국 매물 소화하고 다시 빠진 건데 그 매물을 소화한 자리로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늦었지만 결국 또 뭐 자기 몫을 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액트는 뭐 특별히 다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좀 긍정적이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됐던 거. 예. 아, 맞다. 하한가를 찾으면 되겠구나. 아, 듀오백 맞다. 생각났다. 속이 시원합니다. 예, 듀오백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못해서 하한가를 갔는데 또 방금 떴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런 나쁜 소문이 돌았나?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장중에 하한가 갔다가 감사 보고서 안 나왔다, 제출 못했다 하다가 아니네 하고 반등. 그러면 감사 보고서가 아니어도 어디까지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 분봉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게 그 전에 소식이 나오기 전에 어땠느냐라는 부분, 그런 루머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 여기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누군가가 어쨌든 물량을 싹 걷어갔습니다. 걷어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은 하겠네. 소식 나오기 전 여기였으니까. 한 6,600, 7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3,000원대 종목이었다라는 거. 그때 생각하면 이것도 좀 비싼 건데 이렇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미 흐름이 꺾여가지고 이거를 뭐 돌려 세울 만한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조금 회의적이니까 반등하고 나서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흐름이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다는 거. 다만 루머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은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을 하고 또 각형 배터리를 채택을 하겠다. 이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습니다. 폭스바겐이 도요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차 기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기업이 각형 배터리를 채택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파우치니까. 그리고 각형 배터리를 채택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다. 근데 핵심은 배터리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배터리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독립을 선언을 했을 때 LG화학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생기면 단가가 떨어지고 마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LG화학 전망은 부정적인데, 다만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땡겨와야 되니까 LG화학에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관리를 하지 않을까, 뭐 요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삼성 SDI는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높고, SK이노베이션도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별로고. 네, 그리고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는 전망이 계속 좋습니다. 이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물론 요 조정받는 거는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슈들의 주가가 내려오긴 하지만 주가 상단을 높이는 거고, 지금도 상단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양호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를 해보면,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투자를 해보면 결국은 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 이익이 나고 이런 기업들은 편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편하게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자산 어느 정도 사놓고 던져놓고, 그럼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주환원 정책을 하든 아니면 그 회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매수를 하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실리콘웍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주가의 우상향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걸. 오, 반대가 없습니다. 실효가 없습니다. 예. 역시 스마트한 분이십니다. 집 주소. 예. 앞으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이전과 같은 아주 나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고. 철강주가 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한 절반 정도는 위상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ETF도 나쁘지 않고, ETF가 장점이 많습니다. 거래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매를 안 하고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간다 하면 현대제철, 포스코, 고려아연, 동국제강, 뭐 풍산, 남선알루미늄 이렇게 직접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용 보수가 나가니까. 근데 단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거래세가 ETF는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 종목 매매하는 것보다는 ETF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고, 말씀하신 것처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대응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 가는 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ETF가 낫습니다. 평소에는 주주들에 대해서 신경도 전혀 쓰지도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저러는 거 정말 보기가 좀 흉한 것 같습니다. 동원산업,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원칙을 지키는 거,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참다 보면 우리가 시장이 6시간 30분간 열리는데, 참다 보면 이 6시간 30분 중에서 1초만 못 참아도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지키는 게 만약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원칙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걸로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쉬는 시간만 보고 계신 게 만약에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힘들지 않으시면 이대로 원칙을 계속 안착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경영을 열심히 하지 이상한 데다가 회사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웃긴 게 우리가 알바로 보이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주식수랑 주주 이름 좀 써보라고 하니까 단 한 명도 못 씁니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트집을 잡을 거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선정 대표를 이번 주총에서 심판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꾸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어쩌고. 네. 아니 뭐 제가 주식 사서 안 팔고 계속 갖고 왔고, 뭐 엑스나 삼성엠텍에서 제가 사적으로 이익 취한 거였고, 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같이 한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말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보기도 귀찮고, 예. 나중에 한 번에 다 캡처해가지고, 예. 써먹을 때 있으면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직장까지 찾아가는 건 정말 좀 심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진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주소가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락처는 모를 거고 집에 찾아가고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주소가 다르시면 아마 안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싶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창솔루션. 예. 대창솔루션, 동원산업 두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원산업인데, 제가 이제 이 주식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데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 보고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좀 안타깝게도 바닥 기고 있는 종목 이거 괜찮다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릅니다. 이 소문이 진짜네. 이 소문의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원산업도 조금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좋은 종목입니다. 동원산업은. 예,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많은데, 종목도 맞는데 네, 그렇긴 한데 이 동원산업이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최대 주주 쪽 지분율이 63%나 됩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7.25, 그리고 KB자산운용이 6%, 이렇게 해서 76이 묶여 있고, 그리고 요 최대 주주 안에 외국인이 없으니까 외국인도 8% 정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투신도 한 2, 3% 갖고 있을 거고, 그럼 실제로 유통되는 게 15% 정도밖에 안 된다. 동원산업의 주식이 몇 주가 있느냐? 367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통되는 주식 수가 한 50만 주 정도? 네, 6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와, 이거 싹 쓸어 담아가지고 안 팔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로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는 쪽이 있다면 이 동원산업 최대 주주가 이 가격에는 안 팔았으니까, 41만 9천 원에는 이 가격에도 안 팔았으니까 거기까지 올린다
그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 위로 갔을 때 저 63%의 지분을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63% 중에서 13%를 팔아도 경영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불안 때문에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은 잘 못 올라가더라. 근데 이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또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가치도 좋고 저평가에다가 사업도 좋습니다. 먹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결국은 신선식품하고 같이 가는 게 이제 기존의 패스트푸드니까 뭐 상추를 시키면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통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나쁘지 않은데 CJ제일제당하고 그래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 관심을 덜 받는 부분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솔루션. 예, 대창솔루션이 주식 병합을 하는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주식 병합한다고 달라질 건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하지만 이제 대창솔루션은 계속해서 그 투자를 해왔고 그 투자를 해온 영향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한 내년 정도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이제 순환을 하고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주식수가 1억 6,300만 주 이게 한 3,400만 주, 3,500만 주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뭐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창솔루션이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예,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매집도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대창솔루션의 어떤 그 시장이 가지는 어떤 불안감 진짜 핵폐기물 저장 시설로 이익을 낼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로 수익 냈다. 물론 수주도 많이 하고 이제는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못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들의 약간의 기우 같은 게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자, 영신금속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게 좀 별로 재미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 측에서 호소문 보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해봤습니다. 회사 측은 2018년 유족 의사에 따라 전액 회사로 입금됨. 근데 제가 받은 내용은 뭐냐면 뭐 이사회를 했는데 뭐 회사로 넣었다가 다시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한 얘기라서 제가 이걸 사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실 확인하고 싶다라고 제가 참고서류에 썼고 회사 측에서 회사로 입금됐다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번 2018년에 입금했는데 쭉 찾아봤습니다. 그 3월 이후일 거니까 보험이 이정우 전 대표 사망보험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여기 15억, 뭐 대환해건 23억 이런 것도 이사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은 당연히 이사회 의안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 이사회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족 의사에 따라서 회사로 보험금을 반납을 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걸 왜 기록을 안 했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꽁꽁 숨기면 분명히 생각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선지영 대표, 이현선 이사 전공 못 밝히지 않습니까? 그 전공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아니 주주들이 판단하게 전공을 좀 주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전공 등의 자기 경력이나 학력을 기재하는 게 맞는 건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전공 뭐야 그러니까 전공이 무슨 상관? 아니 전공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 말고 전공이 뭐냐고요. 예. 뭐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이가 없는데 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거 분명히 뭐 뒤로 뭐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뭐 제가 주주들을 위해서 활동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종목들, 큰 종목들이야 사실 삼성전자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100억을 해먹었다. 삼성전자에서 100억 해먹어봐서 주주들한테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주주들한테 영향 주는 거 먼지만큼 있습니다. 시총 500조짜리에서 근데 시가총액 300억, 400억 하는 종목들이 100억 해먹었다. 주주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종목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안 되는 이런 회사들을 제가 하나씩 찾아서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액트에 대해서도 그런 예방 활동이 없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삼성엠텍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배 구조를 바꿔놨으니까 뭐 그 뒤로는 뭐 문제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방을 해 나가는 건데 무슨 제가 주식이 있어야 뭐 회사를 뺐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1%도 안 되는 주식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뺐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상한 짓 하면 저하고 공동 보유 그것도 그냥 구두로 이 주전도 할 때마다 뭐 트집을 잡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의결권 행사 금지 이런 거 소송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은 혜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불편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즉 공시 낼 때마다 제가 뭐 달라 해서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회사를 뭐 제가 사유화한다? 그러면 바로 주주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뭐 선임이 된다거나 하면 여러분들께 해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뭐 해가 될 것 같으면 당장 내쫓아 버리면 됩니다. 지분 1%도 안 되는데. 네.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고 그렇다라는 예. 그리고 뭐 주주분들께서는 워낙 양식 있고 또 판단도 잘 하시고 사실 뭐 주식에서 제가 좀 경험이 많다 뿐이지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고 그런 또 사리분별 잘 하시고 판단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뭐라 떠들어도 걱정 안 합니다. 저거 솔직히 누가 믿습니까 저런 말.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사실인 건 일단 물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근데 이 사회 내용에 없다? 뭐냐? 그럼 그 사람이 제보한 거? 넣었다 다시 가져갔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이사회 회의록 뭔지 보자. 충분히 주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 퇴직금도 임원은 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는 걸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신금속 보시면 언제였지? 2019년 2019년 예,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을 때 네비스탁도 있네. 상장 폐지 사유 어딨지? 3년. 네비스탁이 있네. 그러면 뭐 더 이상한 거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딨지? 사업 보고서. 뭔가 요즘 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서 이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자, 이 2018년인가? 2018. 죄송합니다.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자, 21억 5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이정우 대표 사망으로 인해서. 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주주총회 승인 금액이 22억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넘기면 주주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보수총액 10억 가져가고, 이정우 대표가 25억 가져갔습니다. 이때 25억. 그 22억 넘지 않았습니까? 이 퇴직금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주총회 지금까지 한 거 쭉 다 훑어봐도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가져갑니다.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렇게 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상법 개정이 언제가 됐는데. 2차례 상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주주총회 개정을 득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어떤 주주들이 2,500 아니 25억 이제 헛소리가 나오네. 25억 가져갔다. 예, 무슨 퇴직금이 이렇게 많느냐.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규정 한번 보자, 있는지 없는지. 주주총회 승인 받았는지 안 받는지 보자. 그 전에는 퇴직금 계상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뭐 예전하고 똑같이 지급해서 문제 없다. 무슨 소리인지 진짜. 그리고 주식회사 제한, 이거 보니까 진짜 너무 이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주식회사 재원이라는 데가 영신금속 안에다가 여기다가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회사 등기부 등본 떼보면 그 자녀들이 여기 사내이사로 있습니다. 월급 나갈 겁니다. 굳이 왜 영신금속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런 드포 페이프 회사를 세워가지고 여기 통해서 거래를 하고 여기다가 이익을 주느냐. 그리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대표이사 가족들이 가져가는데, 그럼 사실상 이거 회사 자금 축내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 봐야 아는 거고, 일단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왜 하고 있느냐 문제 삼았는데, 국세청에서 탈세 안 했다? 이게 나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아니 국세청에서 탈세 안 한 거랑 내부 거래하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럼 주주들 바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니네 왜 내부 거래 이걸 이 회사 통해서 하느냐 했더니, 우리 탈세한 거 없어요. 뭐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상증자, 2018년에 유상증자, 나도 그래가지고 참여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86만 주 유상증자 참여했다고 하는데, 선지영 대표가 8만 5천 주 참여했습니다. 8만 5천 170주. 그것도 2,040원.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1,000원대에 쓸어 담는 분이니까. 아니 그러면 86만 주 유상증자 참여를 하셨는데 85,170주. 이거 대표이사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니까, 이게 거짓말이니까 전액 회사로 입금됐다,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회사의 호소문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합치면 86만 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다 합치면. 또 다른 가족들도 팔고, 그것도 비싸게 팔고 밑에서 유상증자 받고, 이러려고 유상증자 했습니까? 근데 다 합치면 77, 86 될 것 같은데, 86
그러면 이정우 전 대표가 5월 10일이면 사망 후인데 사망 후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제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돌아가신 분 금융거래가 다 끊겨가지고 뭐 확인서도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런 돌아가신 분이 유상증자 받는다? 이것도 이상하네. 하나 또 이상한 거 또 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회사 나쁘면 이정우 전 대표가 다 망쳐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유상증자 이정우 대표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가 했다. 야, 이 대표이사로서 진짜 이거 자격 미달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자리인데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쁜 건 다 남 탓이고 좋은 건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진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거는 저한테 의결권 주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뭐 감사위원으로 들어간다, 사회이사가 되고 감사위원으로 들어간다, 회사에 뭐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감시해가지고 돈 세는 거 막아주면 회사 이익 늘어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사회이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근데 선 대표 보시면 2018년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 완전히 박살내놓고 2019년에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고 2020년에 적자 내고 뭐 잘했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예,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으셨겠지만 소문 보고 뭔가 이상하네 이런 거 느끼셨을 거고 그거를 못 느끼셨다면 오늘 제가 제 설명을 듣고 확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오늘 저는 오늘 공동 보유하시는 분들과 지분 추가 취득해가지고 공시를 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는 거는 주주총회하고 무관합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 근데 저는 주주총회에 우리가 어쨌든 들어가서 감시 역할을 강화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을 내서 우리 안건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뭐 1,000원대 사고 안 사는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거를 더 좋아질 거라고 더 좋아지게 만들려면 여러분들께서 꼭 권리 행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 회사 쪽에 의결권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뭐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잘 넘겼다 치면 그래도 권리 행사를 했던 주주들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또 권리 행사할 건데 잘못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권리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분을 제가 많이 못 산 게 사회이사 결격 사유에 1%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결격입니다. 사회이사가. 그래서 제가 0.99% 까지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분 추가 취득했는데 뭐 말씀드리지만 좀 좋아질 때까지 할 겁니다. 뭐 이번 주총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 저는 어쨌든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직원들의 어떤 그 노고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그 직원들 일하기도 바쁜 직원들한테 게시판에 글 쓰라 뭐 가서 의결권 받아와라 참 너무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근로자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뭐 적자가 나던 회사가 아닌데 원래 보시면 원래 영신금속이 적자가 나던 회사가 아니고 GM 사태하고
스마트 팩토리 투자하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거를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 200억 빨아가지고 흑자 낸 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올해 적자 났습니다. 2018년 유상증자, 2019년 상장 폐지 심사, 2020년 적자. 와, 과연 올해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이거 주주로서 심히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